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카드 번호는 10초 뒤에 공개됩니다. 네, 1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여러분의 운은 지금 서서히 성장하는, 좀 올라가는 흐름에 이미 타신 상황이라고 보여요. 지금 카드들은 당신의 직감과 어떤 생각과 직관이 물에 올랐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계신 일이나 직장이나 학업 쪽으로 특히 여러분 운이 이제 최고에 달할 때가 오고 있다고 보여요. 이제까지 쌓아왔던 내공이라든지 실력을 좀 발휘하기 좋은 기운에 들어섰다라고 보이는데요. 오늘 성공을 말하는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에 보시면 나는 사랑보다 더 위대한 목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진짜 성공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인정이나 어떤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나 자신이 느끼는 만족감이나 채워짐,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고 있는 그 순간, 그때 느껴지는 희열,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드는 당신이 해온 일에 있어서 사랑과 애정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그게 이제 채워지는 주기에 들어섰다. 그게 바로 진정한 성공이다. 그 성공의 운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1번 분의 경우에는 조만간 어떤 새로운 일이 생기는 쪽보다는 해오던 일, 꾸준히 여러분이 투자하셨던 것에서 결실을 맺는 것, 이쪽이 더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데요. 만약에 소수의 분들이 좀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 직감이 계속 하라고 말했던 일일 거예요. 영혼이 계속 말하고 있던 영혼의 울림이 있었던 것을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성공의 차원으로 들어서는 그런 모습인데요. 정말 해보지 않은 걸 도전한다 약간 부담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좀 사랑하는 일이고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일에 도전하셨을 때도 성공을 금방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반적인 오늘 카드 흐름들은 좀 꾸준히 일상적으로 해오시던 거, 거기서 능력이 좀 드러나는 차원이 강하고요. 스스로 느끼셨을 때에도 이만 하면 정말 나만큼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약간 그런 자부심과 자신감이 연결돼 있어요. 물론 거기에 주변 사람들의 인정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보시면 칼의 여왕 카드에서 칼의 왕으로 승진하는 모습이 먼저 나와 있는데요. 칼은 워낙 좀 가벼운 공기 속성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차원을 말해요. 의사소통, 말하는 거, 혹은 두뇌 회전, 좀 이런 차원이에요. 여왕의 지위까지 이미 왔다는 거는 여러분이 해오셨던 공부나 머리 회전, 또 투자하셨던 거, 또 업무적인 노력, 이런 게 이미 있었고 쌓여왔다, 이런 걸 말하거든요. 지금 이 카드의 여왕도 멀리 내다보고 있어요. 저기까지 가면 되겠다. 저기 목표점과 최종 결과가 있다. 이렇게 이미 생각하고 내다보고 있죠. 둥둥 떠있는 몸이 좀 가벼운 모습, 또 주변에 새들도 충분히 있어요. 그냥 가서 상황을 좀 보고 와. 약간 명령할 수 있는 이미 그런 지위에 들어섰죠. 또 그리고 지금 칼의 여왕 카드 아래에 보조 카드로 나왔는데 동전 7번이 떴거든요. 고구마처럼 지금 이미 뿌리에서 작물이 자라고 있는 상태예요. 과거에 심어두었고 한참 커왔고 이제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이 보이죠. 마지막 좀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있어요. 이 두 카드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까지 해온 일이 좀 성숙해진 상태, 손에 익은 상태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막 처음이라서 허둥지둥하는 상태가 아니라 좀 원만하게 일 처리가 능숙하시고 사람들이 봤을 때도 1번 분은 좀 초보로 보이지 않는 좀 그런 상태로 볼 수 있어요. 그 완만한 곡선에서 이제는 왕으로 승진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지금 주인공은 빛나는 드레스를 만들고 있고 빛의 실과 바늘까지 가지고 있어요. 못할 게 없고 완전히 최고 자리에 오르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운의 성장을 찍고 한번 또 성장하실 것 같은데요. 이미지로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부터 계속 뭔가 과제에 열심히 매달린 학생이 있었어요. 이제까지 실력이 있었고 또 해볼 만한 일이라고 본인이 생각했고 잘 준비해왔죠. 이제 마지막 발표 준비만 남은 상황이 오늘의 시점이라고 보여요. 뭔가 근데 이 학생이 생각했을 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발표할 때 뭔가 도입부를 좀 임팩트 있게 하고 싶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마지막 파인 튜닝을 하는, 마지막 좀 가다듬는 작업을 하는 모습? 근데 이제부터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도입부를 완성하고 이제는 발표를 멋지게 해내고 친구들이나 어떤 선생님의 주목을 받는 좀 이런 미래의 흐름이 떠오르는데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이제 네 발표는 좀 더 가다듬으면 학회에 발표할 정도다. 너 이거 계속 연구해보는 건 어때? 약간 이런 식의 최고의 평가를 내리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회사원이시라면 하고 계시던 일이 있는데 그걸 인정받아서 상사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거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작성해온 어떤 자소서나 준비해온 면접 같은 거 조만간 좋은 평가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조만간 취업에 성공하게 되시겠죠. 준비해오던 시험이 있으신 1번 분이라면 합격운은 이미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오늘 종원 카드에 보면 당신이 뮤즈이다 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뮤즈는 원래는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시인이나 예술가한테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여신을 말할 때 쓰죠. 또 그리고 뮤즈 자체가 이제 어떤 글이나 그림이나 문학이나 예술 같은 분야의 능력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자신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게 에너지가 돼서 기운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어떤 문학적으로나 어떤 예술적으로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뮤즈라고 하죠. 여러분이 바로 그 뮤즈에 해당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카드인데요. 여러분이 이 뮤즈처럼 이제까지 해오셨던 노력이나 능력이나 잠재력이 분명히 있으시다고 해요. 여러분만의 어떤 예술의 정점을 찍을 날이 이제 곧 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카드인데요. 남들이 말하는 그냥 성공, 이런 틀은 분명히 뛰어넘으실 거예요. 여러분만의 예술성이 돋보일 날이 오고 있고 또 그게 다른 사람한테도 영감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1번 분을 보면서 나도 노력하면 1번 분처럼 될 수 있을까? 이런 꿈을 꾸게 되겠죠. 또 여러분의 어떤 발표물이나 결과물 이런 걸 보면서 그럼 나는 이렇게 해봐야겠다 라고 새롭게 아이디어를 확장한다든지 새로 적용할 수도 있겠죠. 결국 여러분이 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런 흐름이 강한데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컵 6번 카드가 말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나 후배를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다고 보여요. 더 이상은 뭔가를 수동적으로 배우는 차원은 이제 여러분이 뛰어넘으실 거고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역할, 또 새로운 사람들한테 일을 인수인계 해주는 사람, 좀 더 학구적인 차원으로 발전하고 좀 더 고차원적인 일도 여러분이 맡게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승진의 운으로 연결해 볼 수도 있겠죠. 세상이 이제는 여러분한테 작은 일을 할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제 너는 큰 일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알아보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큰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좀 더 그에 맞는 커다란 책임도 따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도 역시 여러분의 가지고 계신 어떤 문학적인 힘, 또 예술적인 힘, 뮤즈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끌어내실 수 있을 거로 보이고요. 하고 계신 지금의 업무나 학업이나 자격증 이런 쪽에서 조만간 성과가, 성공이 크게 나올 거예요. 그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나는 이제 더 큰 일을 할 거다. 혹은 사람들을 이끌게 되겠구나. 이런 것도 미리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2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읽어보면 일단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 이 카드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카드랑 또 마지막 카드를 보면 헌신을 해야 된다, 계약하게 된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앞뒤가 좀 연결돼 있다고 보여요. 우리가 뭔가에 헌신한다는 거는 약속을 하는 거고 뭔가 주고받는 에너지가 있다는 걸 상징하는데요. 또 내가 원래 뭘 줄 때 무조건 예상한 것만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라는 건 항상 리스크를 수반하기도 하죠. 물론 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우리가 계약서를 직접 이렇게 글로 작성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뭐 돈이 크게 오고 가는 거 외에는 우리가 모든 거에 계약서를 쓰지는 않잖아요. 또 그리고 많은 계약서들이 진짜 막 손톱보다 작은 글씨로 아주 빼곡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내용을 꼼꼼히 보는 것도 어렵기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은 조만간 여러분은 뭔가에 새로 계약을 한다거나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이것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나 부담감이 있으실 수 있다고 보여요. 근데 오늘 카드들은 하지만 믿고 일단 서명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헌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사건을 만나게 되실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시간이나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부담감이 생길 거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일상적으로 해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맨날 하는 거면 우리가 위험 부담도 없고 계약서 쓸 일도 없잖아요. 또 계약서를 쓴다는 거는 이제 계약 당사자가 둘 이상일 것이다 이런 것도 암시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번 분은 내가 어떤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그 반대편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이랑 내가 일을 하고 뭔가 같이 해내야 되거든요. 마냥 쉽고 편하지 않을 순 있어요. 또 이 계약이라는 건 내가 이만큼 하면 상대방도 이만큼 하기를 기대하는 약간 상호 협력이 있어야 되니까요. 몇몇 분들은 이 테이블의 맞은편에 있는 게 진짜 사람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이런 관계를 맺어봅시다. 이렇게 약속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장면도 가능해요. 직장인이시라면 조직이 바뀌어요. 그러면 뭐 상사가 바뀔 수도 있겠죠. 새로운 상사를 만나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이 사람한테 나도 뭔가 일을 배워야 된다든지 직무를 배워야 된다든지 또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니까 우리가 서로 좀 익숙해져야 되는 적응 기간이 필요할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연애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을 연애 관계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요. 서로 탐색하는 시간을 갖는 분들, 특히 이제 계약 관계의 차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예의를 갖추는 모습으로 서로 알아가는 그런 장면이 보여요. 또 지인이 생기면서 어떤 그냥 인간관계 네트워크의 확장일 가능성도 있는데요. 서로 연락처도 주고받고 정보를 주고받는 좀 이런 장면도 가능해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예의가 필요하고 조정을 해야 되고 뭐 만나는 약속을 잡아가는 좀 이런 적응 기간, 이게 또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이 계약 상황은 테이블 맞은편에 사람이 아닌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직이라든지 취업 장면 당연히 연결되는데요. 새로 연봉 계약서 쓰는 분들, 내가 여기서 이만큼 어떤 일들을 할 것이고 그러면 회사에서는 이만큼 돈을 주고 뭐 혜택을 준다 이런 게 있겠죠. 부동산 계약이나 이사나 이동수 이렇게 연결될 수 있어요. 또 이 계약서는 꼭 반드시 상대방이 어떤 기관이 아니라 어떤 무형의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기술이랑 내가 만난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학원에 등록하는 분들, 인터넷 강의 들을 때도 생각해보면 계약 상황이 있거든요. 프로그램에 어떤 참여를 하게 되면 내가 돈을 내요. 돈을 내면 시간을 들여서 어떤 강의를 듣게 되죠. 그러면 나는 기술을 습득한다든지 뭔가 배우는 게 있고 그러고 나서 그게 끝나면 어떤 실력이 이만큼 는다든지 뭐 자격증을 받는다든지 방법이나 노하우를 익히는 뭔가 과거와 달라지는 모습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번 분은 나도 뭔가를 하고 계약 상대방도 이런 정도를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계약의 운에 이제 들어섰다고 보이는데요. 근데 그러면서 리스크가 같이 떴기 때문에 이제 의심, 의구심 이런 것도 들 수 있어요. 일단 해보지 않은 분야다 보니까 좀 어색해서일 수도 있고 이게 또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만큼 해줄까? 제대로 해줄까? 이런 고민? 또 동시에 이게 나한테도 올 수 있거든요. 나는 그러면 이만큼 다 해낼 수 있을까? 약간 스스로에 대한 확신 이런 것도 부족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가운데 카드들은 일단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좀 더 당신의 원대한 꿈,
좀 더 큰 삶의 목적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서 움직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가지고 있는 한계점도 있을 텐데 그거 제한하지 말아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또 바라고 있었던 꿈도 생각해봐라. 바라던 삶의 모습을 그려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회사원인데 상사가 바뀐 경우 말씀드리면 물론 그 상사가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 상사로부터 당연히 배울 점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이제 성격은 이상한데 업무 능력은 좋을 수도 있겠죠. 반대로 업무 능력은 별론데 성격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배울 점만 쏙 배우고 닮고 싶지 않다. 그런 부분은 딱 떠올려 보면서 나는 나중에 저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라고 여러분의 그런 미래 모습을 조금 더 섬세하게 조정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점은 내가 닮지 말아야 된다. 이런 계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동수인 경우 집을 계약하고 이사를 가신 분들 경우라면 안 좋은 점이 있을 거거든요. 앞으로 집을 볼 때는 내가 이런 거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여러분의 노하우에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의 기반은 다 어떤 하나의 끝과 하나의 시작 이런 개념에 닿아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늘 죽음 카드가 같이 나와 있거든요. 나는 끝이라고 한다는 것이 시작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배우는 중이다, 과정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는 사실 죽을 때까지 무언가를 배우는 과정에 있는 필연이 있어요. 진짜 끝은 어디서 오냐면 우리 생명이 끝나야 끝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게 꼭 마지막이어야 돼 이럴 수가 없어요. 이걸 통해서 나는 다음에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고 하면 내가 이 사람이 나의 최종 사랑이어야 돼. 이렇게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그 사람이랑 평생의 사랑이 되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거기 너무 매달리고 집착하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어쨌든 사랑을 배울 거다. 또 나에 대해서 배울 거다. 만약에 이 사랑이 끝이라면 나는 다음에 더 현명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거야. 약간 이런 끝에 대해서 좀 더 초월한 감정을 가져야 그 사랑의 순간 자체를 만끽하고 즐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제부터 이번 분한테는 그렇게 새로운 계약 상황, 또 이 계약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계기, 이 계약을 초월하는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고 있다고 보여요. 무조건 이 상황에서 좋은 것, 무조건 이 상황에서 나쁜 것 이런 거 없을 거예요. 이 안에서 나도 뭔가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게 그 테이블 너머에 있는 게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더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결과가 될 거고 그러면서 더 순간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뭔가 마음속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앞에 나온 카드들 보면 지금 그늘 아래에 앉아서 좀 속상해하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 또 도둑이 나타나서 중요한 물건을 훔쳐가서 놀란 모습, 여러분 마음 어딘가에 있는 속상함이나 서운함, 특히 상실감 이런 걸 읽어보게 되는데요. 근데 일단 지금 운의 흐름에서 이런 패턴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3번 분이 지금 여러분의 내면을 좀 돌봐주어야 될 때가 왔다는 걸 말해요. 지금 조언 카드에서도 신이 당신에게 거울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거울을 봐야 될 시간이 왔어요. 내면 안에 누르고 계신 스트레스가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안에 반대로 좀 반짝거리는 뭔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찌꺼기 때문에 긍정을 보지 못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가려져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운의 흐름을 나머지 봤을 때는 분명히 조만간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감지되고 있거든요. 컵 4번으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컵의 여왕으로 승진을 했고 그 다음에는 메이저 러버스 카드, 연인으로 마무리되고 있고요.
또 보조 카드들 패턴도 보면 도둑이 처음에는 뭘 훔쳐갔기 때문에 배신감을 느꼈는데 갑자기 완주 여왕이 나와서 자신감이 넘쳐요. 그리고 원래 주변에 있던 인물이 도둑이었다가 갑자기 좋은 사람들로 가득 차고 축하와 화합이 나타나는 컵 3번으로 끝나고 있거든요. 분명히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계신 긍정적인 사건이 있고 이 사건이 진짜 임박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에 보시면 이벤트 카드가 떴는데 엄청난 성취의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 파티가 곧 찾아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위한 파티가 준비돼 있으니까 이제는 마음껏 즐길 일만 남았어요. 근데 지금 파티에 초청장을 지금 실컷 만들어 두셨거든요. 남들은 다 초대해놓고 막상 지금 주인공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이랑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부터 3번 분들은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이걸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떤 논과 밭처럼 돼 있는데 그 밭 안에 울퉁불퉁한 엄청나게 크고 작은 돌들이 많거든요. 그걸 정돈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요.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특정 한 사람을 두고 서운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랑 비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울퉁불퉁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곧 다가올 일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예상하지 못했던 기회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회사원인 어떤 사람이 지금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에 막 휩싸여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뭐 공지가 올라오든 뭐 광고가 나오든 뭐 이런 것도 대충 읽고 있고 제대로 눈여겨보지도 않고 있고 그냥 해야 되는 일만 꾸역꾸역 하고 있어요. 또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동료들이랑 같이 나가서 산책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뭐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대화에도 열심히 참여하지 않고 뭐 정보도 그냥 흘려듣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지나간 것들 안에 엄청나게 중요한 프로젝트 기회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 막 쏟아지는 정보들, 광고들 안에서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정보가 있었을 수 있어요. 좀 이런 이미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사람이 좀 마음이 평안하고 또 뭐 객관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멘탈 상태였다면 정말 모든 기회를 자기 위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뭐 기회는 준비된 사람한테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 준비라는 게 어떤 실력의 준비도 있겠지만 다가오는 기회를 잡으려면 어떤 용기도 필요하고 센스도 있어야 되고 감각도 있어야 되고 그걸 받아내는 멘탈, 그릇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오늘 컵의 여왕 카드랑 완주 여왕 카드를 이렇게 같이 연결해 보면 곧 3번 분에게 다가올 운의 흐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우연히 뭐 어떤 행사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전문가를 만난다던가 그래서 멘토링을 직접 받는다거나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너무 무기력한 상태예요. 그러면 그 행사에 참여할 의지도 없고 쉬는 시간엔 그냥 만사가 귀찮고 뭐 출장을 가든 주말에 어떤 이벤트를 가든 막 그런 것도 어떻게 하면 미루고 싶고 그러겠죠. 막상 쉰다고 해도 제대로 못 쉬고 핸드폰만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기회가 온다고 해도 그냥 다 지나가는 거고 그 사람이 잡을 수가 없어요. 또 어떤 분은 창업 공모전을 보게 되는데 그게 평소에 관심 있는 분야예요. 얼마 전에 동료랑 동기랑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동료한테 다시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광고로 이거 봤는데 이 공모전 같이 해보는 거 어때?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기회를 잡아서 완전히 커리어를 뒤집는다거나 공모전에서 수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도 연결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겉으로 봤을 때, 멀리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실력이 있었으니까 그 실력 있던 사람이 그냥 공모전에 지원을 했다. 그래서 상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멘탈이 제대로 안 잡혀 있으면 그런 거에 도전할 의지도 생기지도 않고 제안이 온다고 해도 심지어 마음속으로는 내가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야. 지금 이거 주어진 거 하느라 급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도전을 한다거나 확장할 여력도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3번 분은 이런 식으로 뭔가에 당선된다거나 합격한다거나 뭔가 특별한 관심을 받는다거나 주변으로부터 관심이 집중되는 좀 이런 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티가 준비되어 있는데 막상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면 안 되겠죠.
또 오늘 키카드에 보시면 당신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카드도 나왔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누군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건 아닌지, 뭐 아니면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할 것 같다, 두려움이 있다든지, 해봤자 안 될 것 같다, 약간 무기력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단점만 찾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또 여러분이 자존감이 좀 낮아져 있는 상태이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과거의 어떤 상처나 어려움 같은 거는 여러분을 강하게 만든 거지 결코 약하게 만든 게 아닐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예방주사를 맞으면 면역력이 더 생기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과거의 상처를 떠올려 보세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나는 앞으로 이거랑 똑같은 일은 당연히 할 수 있고 앞으로 더 큰 일도 해낼 수 있게 됐다. 난 예방주사 맞은 거야. 이렇게 자신감과 내면의 힘을 떠올려 보세요. 만약에 신이 있다면, 신이 여러분한테 지금 거울을 보여준다면 신은 거울을 통해서 3번 분이 무엇을 보기를 원할까요?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다. 나 좋은 사람이다. 나 이 세상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하거든요. 그런 긍정의 에너지로 3번 분 스스로를 바라보세요. 왜냐면 조만간 진짜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어요. 어떤 정보일 수도 있고 광고일 수도 있고 직접적인 제안일 수도 있어요. 이게 찾아와서 여러분을 두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을 훨씬 더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운다고 하거든요. 그 기회를 진짜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4번 분들, 지금 여러분 오늘 흐름을 읽어보면 변화를 시도해라 이런 좀 강력한 사인이 읽혀요. 지금 4번 분의 에너지에서도 지금 갈림길에 있다 이런 이미지도 보이는데요. 할까 말까 이런 생각? 특히 이거 해볼까 말까 약간 도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방향 이쪽이 있는데 왠지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 내가 작심삼일이 될 것 같다. 금방 포기할 것 같다. 이런 생각? 어차피 해도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 될까 안 될까의 양가 감정이 좀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런 생각도 보이는데요. 근데 오늘 카드들은 정말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4번 분, 당신은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요. 오늘 조언 카드도 보시면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은 마법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너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 막 이해득실을 따지게 돼요. 막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친구가 있어요.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여러분한테 와서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해보고 싶은데 할까 말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친구의 입장에서 이 친구를 바라봤을 때 이 친구가 이거 하면 좀 더 건강해질 수도 있고 더 발전할 수도 있고 정말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친구한테 야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거다. 너 당장 도전해. 야 인생 뭐 있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장 알아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바로 그 친구가 거꾸로 여러분이라고 보이고요. 여러분의 입장이 오늘 카드들의 메시지예요. 특히 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제 건강에 관련된 도전,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식습관이나 뭐 운동 습관을 만들어 보려는 노력을 하시는 분들, 야식이나 뭐 배달 음식 같은 건 끊어야겠어. 담배를 끊어야겠어. 이렇게 건강에 나쁜 습관은 끊으려는 도전. 근데 작심삼일로 끝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먼저 이미지로 떠오르고요. 이게 어떤 자기계발일 수도 있어요. 자격증 도전, 뭐 공부일 수도 있죠. 근데 이게 꼭 돈을 많이 들여야 되는 도전이 아닐 수도 있고 유튜브 영상 같은 걸로도 충분히 배울 수 있고 적용할 수도 있는 그런 시작일 수 있어요. 또 막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막 하루에 8시간 걸리는 게 아닐 거거든요. 짧게는 10분, 뭐 길어야 하루에 30분 요 정도 집중해도 변화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여요. 지금 운의 흐름으로 봤을 때 4번 분은 도전을 했을 때는 금방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감지되고 있거든요.
마지막 카드의 이 에너지를 보시면 가장 지금 여러분에게 강하게 발산되고 있는 에너지가 용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용기를 내기만 하면 이제 숲의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고 저 깊은 곳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혹은 빛나는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자세히 보면 여러분한테는 엄청나게 커다란 칼도 있고 몸에는 지금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사자가 와도 물리칠 수 있어요. 공격을 당한다고 해도 크게 다치지 않을 거다라고 안심시켜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발걸음을 떼서 앞으로 걸어가는 게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지금 이 카드는 당신한테 필요한 건 딱 하나, 그냥 용기 있는 선택만 내리면 된다. 바로 앞에 빛이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카드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도전하는 거에 따라서 이력서에 엄청난 한 줄이 새로 생긴다든지 가장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을 만난다든지 계속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건강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신다든지 신체적인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는 자존감 이런 것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요. 저는 우리한테 행운이 오려면 그 진정한 행운 이런 게 오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바로 이 내면이 시동을 거는 그 동력을 낼 수 있는 도전, 그 용기라고 생각하고요. 그 두 번째는 용기를 꾸준히 해낼 수 있는 노력,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카드들을 보면 두 가지가 이미 4번분 카드에 들어와 있어요. 첫 번째 카드가 더 높은 힘, 신은 당신한테 정말 필요한 그 내면의 에너지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까 보신 것처럼 용기가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카드에 바로 끈기, 인내심이 나왔고 또 가운데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랑 힘 카드가 같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곧 뭔가를 시작하게 될 텐데 지금 시작하는 일은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끝까지 갈까?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여러분은 마음 먹었다면 끝까지 이뤄내시는 분으로 보이거든요. 일단 DNA 안에서 숨겨져 있는데 노력인자가 있어요. 그 노력인자가 또 어디서 오냐면 책임감에서 온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힘 카드가 내면의 힘, 내공을 말하는데 이 카드 앞에 동전 8번이 나왔거든요. 이 카드가 책임감이에요. 동전이 8개까지 될 정도로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게 끝이라고 던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내가 끝까지 해야 된다. 책임을 지고 노력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4번분이 타고난 부분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는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말하는 것처럼 불안감도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게 정말 때에 맞춰서 시계처럼 움직여줄까? 정말 나한테 운이 들어올까? 내가 용기를 가지고 노력을 하면 행운이 따라줄까? 이런 정도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고민은 누구나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당연히 이런 고민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카드들이 걱정하지 말아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민이고 걱정하지 말고 도전하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실행에 옮겨라. 그리고 책임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요. 또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에서도 시계 톱니바퀴가 이렇게 정교하게 도는 것처럼 당신을 위해서는 지금 모든 게 제대로 움직이고 있다. 신은 정말 이미 다 짜놨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해 두셨던 거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1년이 지나서 지금 시점에 다시 계절이 바뀌어서 돌아왔을 때도 그때도 분명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1년이 너무 아쉽잖아요. 어차피 지금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루라도 빨리 하면 1년 뒤에는 더 완성된 결과를 누리실 수 있으세요. 그럴 거면 당연히 지금 당장 도전해봐야겠죠. 또 오늘 마지막에 교환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이제 여러분이 변화에 도전하시고 숲에 뛰어들고 끈기를 가지고 붙잡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쪽으로 한 걸음 성장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지금 부엉이가 소녀한테 책을 알려주고 있어요. 지혜를 알려주는 모습이죠. 이게 바로 4번분의 모습이라고 보이는데요. 내가 해온 걸 잘 보면서 너는 시행착오를 덜 겪기를 바래. 내가 했으니까 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분으로 거듭나실 거예요. 또 친구를 격려하는 아까 그런 모습처럼 너도 할 수 있어. 지금 당장 해. 이렇게 격려할 수도 있고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할까 말까, 해볼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그 도전, 그게 있다면 화끈하게 실행에 옮겨보세요. 만약에 지금 나는 떠오르는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4번분 계신다면 더 건강한 삶을 위해서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도전하는 게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여러분의 운의 흐름에서는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운에 들어섰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일단 대인관계 쪽에서 좋은 기운이 감지되고 있어요. 다른 운에 비해서도 대인운 쪽에 좀 반짝거리는 보석을 만나는 좀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아니, 이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놀라운 발견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 카드에 보시면 보석을 발견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엄청나게 큰 원석, 다듬어지지는 않았지만 정말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그런 원석을 찾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을 보면 원석이 진짜 다이아몬드가 맞는지 지금 햇빛에 비춰서 알아보는 것 같아요. 결국 원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관찰할 수 있을 정도의 빛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의 안목이 있어야 이게 그냥 투명한 돌인지 다이아몬드인지 구별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나머지 카드들을 보면 5번 분들은 이제 원석인지 보석인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이미 있으시다고 보이고요. 이 사람이 지금 보석 알아보는 전문가로 나왔거든요. 이제 조만간 어떤 돌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이거 원석이다, 신봤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좀 그런 장면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또 바로 위에 나온 조언 카드에 보시면 당신이 바로 빛이다 라고 적혀 있거든요. 보석인지 돌인지 구별하려면 빛이 반드시 필요한데 근데 여러분이 빛이래요. 그러면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는데 이제 빛이 됐으니까 보석을 비춰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 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운이 곧 들어온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는데요. 나랑 진짜 잘 맞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어떤 안목이나 분별력, 능력 이런 차원인데 거기에 나한테 잘 맞는 사람이 합으로 딱 들어오니까 인연운으로 진짜 좋은 거죠. 그래서 5번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이랑 중요한 인연으로 발전되는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제 연애운 쪽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기존에 있었던 관계가 약간 안개 속에, 물 속에 있었고 좀 카오스 속에 있었는데 이제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면서 내가 돌을 집어드는 관계가 회복되는 좀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또 이게 한 명과만 개선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랑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효과로 만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업을 들어가서 과제를 하게 됐는데 두세 명이랑 친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업무를 하다가 거래처 사람을 여러 명 알게 되는 모습, 커뮤니티에 들어가거나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여러 명이서 이제 어우러지는 좀 이런 모습도 가능하겠죠. 이게 연애운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한 사람을 알게 되면 그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이나 지인이랑도 알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5번 분은 인간관계 차원에서 한층 확장될 거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좀 그런 모습이 이제 곧 펼쳐진다고 해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점은 지금 이 카드가 좀 함축하고 있는 메시지인데요. 처음에 딱 발견하는 거는 완성된 보석이 아닐 거예요. 이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원석이라는 점이에요. 내가 가다듬어야 되고 또 어떻게 가다듬는지 어쩌면 나의 능력에 따라서 이 인맥이나 네트워크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내가 잠깐 이득을 보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반드시 직감적으로 상대방도 그걸 느껴요. 또 내가 편한 방식으로만 대해야겠어 라고 하면 당연히 이건 특별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원석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면 그냥 편하게 그냥 공장 가서 깎아야겠다 이렇게 결정하면 내 입장에서는 편한데 공장에 위탁해버리면 엄청 많이 깎을 수 있거든요. 또 공장에서는 다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깎아버리니까 나만의 보석이 될 수도 없고 기계가 원석의 많은 부분을 잘라낼 거라 실제 가치도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반대로 내가 직접 해봐야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에 가져가는 거예요. 직접 정말 하루하루 공을 들여서 다듬고 깎아내고 막 빛나게 광을 내주고 그러면 정말 나만의 보석이 되고 최고의 가치를 품은 그런 보석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서 어떤 인연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진심을 다하셔야 돼요. 내가 이기적으로 대해야지. 내가 너무 편하게 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예의와 정성을 다해보세요. 그러면 진심이 통해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인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또 오늘 앞에 키카드를 연결해보면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변화가 있는 가운데에서 당신은 인내심을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인내심 카드에 보시면 나는 모든 일이 신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문장에서는 근데 버릴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한 단어씩 생각해 볼게요. 모든 일, 정말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어떤 운명의 힘에 의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또 신은 우리한테 사건을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규칙이 있고 원칙이 있고 그에 따른 순서가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사건이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마인드가 먼저 갖춰지고 나면 사건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 빨리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를 조바심 낼 필요도 없어져요. 당장 좋아 보이는 일도 나중엔 나빠질 수도 있고 당장 힘들어 보이는 일도 나중엔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신이 주는 거고 그저 나는 하나의 인간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럼 내가 할 일은 어떤 겸손한 자세를 가지면서 나의 사건으로 만들어가고 내가 더 거듭날 수 있도록 나를 가다듬어가고 나에게 주어지는 인연을 특별한 인연으로 만들어가고 어떤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도자기처럼 빚어가는 거예요. 이제 5번 분한테 어떤 흙이 오냐면 인연이라는 흙이 오고 있어요. 어떤 분은 새로운 사람이 흙처럼 다가올 수도 있고 혹은 과거에 뭔가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 인연이 있어서 신이 다시 그 흙을 갖다 주면서 너 이거 제대로 정리해야 돼. 이렇게 툭 던져줄 수도 있겠죠. 모든 인연은 그야말로 인과 연이 있어요. 이유를 품고 나한테 다가온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원석과 내가 맞지 않을 때 어떻게 맞춰갈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이걸 더 깎아낼 수 있을까? 아니면 이 튀어나온 부분은 내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으로 대체로 오늘 카드들을 보면 많이 모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흐름에 보면 대인운에서는 엄청난 보석을 찾게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전반적으로 많이 맞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석으로 잘 만들어봐 라고 신이 주고 있고요. 이 보석은 여러분이 평생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목걸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헌신의 약속이 되는 결혼 반지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빛이다. 나는 이 원석을 비춰서 알아볼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다가오는 인연은 스쳐서 지나가지 마세요. 혹시 이 사람이 나의 인연복으로 들어오는 거 아닐까? 이렇게 섬세하게 들여다보세요. 5번 분한테 다가올 엄청난 인연의 복이 있어요. 이거 기대하시고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